이번에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나수지 뉴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FOMC 회의를 소화하면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는데 전반적인 특징들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1.61%, 나스닥은 2.23%, 다우지수는 0.82% 떨어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가 이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건 지난해 10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날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아무래도 1월 FOMC였죠. 먼저 연준은 모두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예상보다 매파적이었습니다.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많은 문구를 수정했는데요. 이 연준은 성명서에서 긴축 편향, 그러니까 금리를 추가로 높일 가능성에 대한 문구는 삭제했습니다. 이 대신에 인플레이션 2% 목표를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전까지는 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닫기는 했지만 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 캐시 존스 찰스시업 전략가는 연준이 이른 금리 인하를 꺼린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을 실망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기존 문구를 유지했습니다. 시장은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를 바꿀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여전히 금리를 내리기에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평가를 유지한 겁니다. 예상보다 매파적인 성명서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채권금리는 이전보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성명서가 발표된 뒤 30분 뒤에는 파월 의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50여 분 정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처음에는 시장을 일부 다독일 수 있는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더 내려가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성명서의 문구를 설명을 했고요. 또 금리 인상 국면은 마무리가 됐고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측면에서 정상에 가까워졌지만 아직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노동시장이 만약에 둔화한다면 조기금리 인하를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파월 발언 중에 가장 주목받은 건 이 기자회견 중반부에 나온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파월은 3월 회의 때까지 위원회가 3월을 금리 인하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물가 수준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 미국 채권 금리가 치솟고 주식시장도 하락했습니다. 이 연준의 금리 경로를 전망하는 패드워치에서는 파월의 발언 이후에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기존에는 50% 수준으로 봤는데 이후에는 64%까지 급격하게 높여 잡았습니다. 이 양적 긴축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은 서로 독립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심도 깊은 논의를 3월부터는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전일 구글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장에서 7% 넘게 급락했고요. 또 퀄컴, 다행히 EPS와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간밤 증시에서는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들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이 7.35%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아마존 등도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역시 2% 가까이 떨어지면서 기술주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체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파월의 매파적 발언 이후에 시장이 하락했고 또 특히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 대형 기술주 가운데서도 알파벳의 낙폭이 유독 컸는데요. 이 알파벳은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긍정적인 실적을 내놨는데도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알파벳의 4분기 주당 순이익이 1.64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도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하면서 기대를 웃돌기는 했지만 이 광고 매출이 예상치를 소폭 밑돌면서 시장을 실망시켰습니다.
이 스티펠은 여기에 대해서 광고 실적이 건전한 수준이긴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것도 투자자들의 매도 욕구를 부추겼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방금 장 마감 후에는 퀄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퀄컴은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75달러로 예상치인 2.37달러를 웃돌았고요. 매출 역시 99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94억 9천만 달러보다 많았습니다. 이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통신칩 수요가 늘면서 실적이 개선된 겁니다. 이 퀄컴은 호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였습니다.